네, 이슈 플로우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약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 세 가지 오늘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 내부적인 움직임들은 계속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세 가지 이슈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 다뤄보고요. 두 번째 제약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교육은 백년지대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 내려주신다면요. 네, 정책 테마주로 매매는 짧게 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매매 관점이시고요. 손여로 팀장은요. 네, 이런 타이밍에 이런 뉴스가? 라고 지어봤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이런 뉴스. 항상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궁금합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이죠. 오늘 이제 내년도 의대 정원 이제 발표를 이제 한다고 해서 오늘 교육주가 상당히 강세입니다. 아마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증원이 이제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2035년까지 의사가 한 15,000명 정도 부족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간 해마다 최소한 1,500명씩 이상을 늘려야 되니까 요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 계산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2006년 이후로 19년째 의대 정원은 3,058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면 10년 동안 15,000명이 이제 새롭게 이제 공급이 되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협회 쪽은 상당히 지금 험악하던데요. 예, 지금 집단 행동을 지금 나서겠다고 네. 좀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죠. 정부도 상당히 강경합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제 법적 대응 카드에 대한 이제 검토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의협 쪽에서 이제 집단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그래서 결국 몰아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저희 아시다시피 이 정책주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 그 뉴스에 대해 상당히 반응을 좀 하고 강하게 반응을 하고 네. 이제 정작 이제 발표가 되면은 이제 주가는 좀 내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를 발표한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건 조금 이제 애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4시인가요? 오늘 2시입니다. 2시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발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료 소멸일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삼성출판사도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교육주에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 삼성출판사는 2월 7일에 이제 아기상어 이제 극장판 그거 이제 개봉 이슈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회사죠. 이렇게 더 핑크퐁 컴퍼니의 어떤 IPO 이슈도 있기 때문에 겹테마로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봤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저희 저출산 문제 나왔을 때 삼출판 제가 보시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교육주 쪽을 보신다면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의 정원 확대에 있어서 실제 수혜주를 보신다면 메가스터디 교육을 보시는 게 저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재수생 관련해서 그다음에 러셀 학원이라고 해서 단과 전문학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대 정원 정원이 확대되게 되면 재수생이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죠. 의대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재수학원 실제 수혜주를 좀 보셔야 되는데 메가임디나 이런 것들은 성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어떤 단순 테마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하면은 메가임디가 급등이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이 상당히 강세였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니까 만약에 정말로 실수혜주를 보신다면 메가스터디 교육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수급도 좋은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잘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손유로 팀장께서는 이런 타이밍에 이런 뉴스가 뭡니까? 어떤 타이밍이? 네, 확실하게 이 교육 섹터를 보면서 좀 반성이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런 타이밍에 이런 뉴스가라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분들처럼 일정 체크나 정부 신문고 가가지고 어떤 정부 정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합의안 통과했다. 정부 정책을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면 이것까지 추정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11일 혁신과제 나왔고 수소 2차전지 관련해서는 몇 월까지 뭘 만들어서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일정으로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교육 뉴스가 나왔을 때 교육 뉴스가 나왔구나 했는데 그때 같이 방송을 하신 이제 앵커님이 오늘 4시에 교육 관련 발표를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발표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이제
대응의 영역인 거고. 근데 이제 교육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교육주들이 강세를 보이네라고 생각했지만 교육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었던 시장이었다라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대장주들이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고 저PBR 테마나 반도체 2000 이런 게 싹 다 죽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갈까? 이제 멘붕이 왔을 거예요. 네. 멘붕이 온 상황에서 교육 정책 발언이 나왔고 교육 정책 발언이 처음 강세를 보인 것도 아니고 저랑 전문가님만 5번, 6번 이 짧은 기간 안에 맞아요. 5번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섹터가 52개가 있는데 네. 52개가 골고루 순환이 돼야 되는데 2차전지 반도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총선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전문가님과 저랑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실적 갖고 하지 말아라. 그렇더라고요. 계속 매매 관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 정책 뉴스가 나왔을 때 강세를 보이는데 우리는 실적과 크게 연관이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고 오늘도 어김없이 음봉에 윗골이 달린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수급도를 봤을 때 정말 이거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관심주를 보면서 일주일 넘게 외국인 수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 수매수 들어왔고 일정이 맞는 뉴스가 나오면서 근데 이제 차익을 내는 건데 정부 정책 발언에 대해서는 꾸준합니다. 이제 총선이 4월 10일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매매를 하시되 뉴스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뉴스가 나왔을 때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실적이 나오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매하셔도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려요. 근데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매매를 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면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보시는 게 맞아요. 물렸다가 막 몇 년 끌려가거든요. 근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께는 권해드릴 수 있는 게 뉴스가 나왔을 때 짧게 끊을 수가 있고 뉴스가 안 나와도 뉴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근데 이 섹터는 이런 섹터니까 겸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어 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예.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권해드리지만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섹터를 찾아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요가 있으니까 종목만 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이제 이 교육을 했을 때 늘봄학교에 좀 맞춰봤습니다. 네. 늘봄학교가 교육 시간이 늘어나면 이제 보육 시간뿐만 아니라 식사도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럴 때는 이제 네. 급식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 관련 기업에다가 이제 PBR 수리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CJ 프레시웨이를 보고 있는데, 네. PBR은 1.01 정도 되고 있고 수익 비율 기준으로도 2022년 연간 실적 기준했을 때 저평가 매도를 가질 수 있고 최근에 기관 순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이제 교육 쪽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도 메가스터디 교육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식품 쪽 좋게 보시는 분들 CJ 프레시웨이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다뤄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우선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 평은요? 네, 지수 반등 시 기대가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말은 좀 큰 그림에서 괜찮다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우리 팀장님은요? 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단점이 뭘까라는 궁금이 드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팀장님. 네, 사실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적었고 이 자리에 앉으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봤을 때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 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분들께서 노골적으로 관심은 안 가지시는데 이제 언제 살까 되게 이 매 눈으로 지켜보신 섹터 노리고 있다라는 제약바이오예요. 느낌 받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뉴스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뉴스가 언제 나온지 모르고 근데 수급동에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막 전기전자, 막 코스피,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쪽에서 막 외인과 기관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네. 제약바이오는 정말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사실 노골적으로 안 들어오고 주가가 노골적으로 안 변하면은 이게 많이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어느 순간 저게 저만큼 올라갔구나 올라갔어. 이렇게 돼버리는 자꾸 예. 이런 생각이 들기 그쵸, 때문에 그쵸. 예. 이제 제약바의 관점에 대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고 기술력은 독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관심을 둬야 된다고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님 휴가 가셨을 때 상정 앵커님하고 제약바이오 이야기 말씀드렸을 때도 네. 한약품이나 이제 종근당 말씀을 드리면서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라일리가 오늘 또 뉴스에서 셌죠. 좋은 모습 예. 보여주었고 그 낙수효과를 이제 한미약품이 갖고 있고 펩트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벤티리는 아직 반등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시간 관계상 뭐 궁금하시면 이 종목들과 연관성을 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한 1주 반, 2주 가까이 정말 조용히 사다가 일라일리가 톡
튀어나가고 제약바이오 접근해볼까? 그게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미약품이랑 종근당을 정말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개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약바이오는 정말 내가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사기보다는 이제 사격할 때 이제 정말 내가 이거 방아쇠를 당길랑 말랑 하듯이 제약바이오 정말 어떤 목적을 갖고 매수하기보다는 준비돼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네? 그럼 한 1% 사보고 외국인 기관 또 사네? 그럼 또 1% 사보고 그러다가 뉴스 나왔을 때 슈팅 나왔을 때 겸허하게 이제 다른 분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이 영악한 플레이가 중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법이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들어가야 되는 스며드는 그런 느낌인데 그럼 관심 종목으로는 어떤 부분 좀 체크하십니까? 네, 우선 관심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 바이오직스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필 최근 3거래일 맞아요. 개인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눌림목 공략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셀트리온이 바닥권 횡보하고 있는데 외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CMO나 바이오 시밀러 뉴스가 나오니까 일단 이거를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사다가 그 뉴스 나오면서 이제 뭐 수출 호조 뉴스 리포트 나오겠죠. 그때 이제 슈팅 났을 때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 이제 한미약품이랑 종근당 같은 경우 중에 종근당이 호실적을 발표했죠. 네. 종근당 같은 경우도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타점이 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님께서는 지수가 반등했을 때 기대할 만한 섹터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우리 이슈플로에서 우리 팀장님과 저도 많이 다뤘던 맞아요. 부분인데 네. 작년 12월 달에 뭐 상당히 저희 지수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부분도 있었고 JP 모건 헬스케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제약 바이오 섹터가 뭐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그 JP 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이제 1월 달부터 저희 뭐 기관이 지속적으로 이제 코스피를 좀 매도하면서 네. 제약 바이오가 좀 조정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 아시다시피 HLB가 뭐 2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도 있고 라보세라닙의 어떤 이제 미국의 어떤 신약 승인 결과 이제 그 어떤 강한 모멘텀 거의 여기에 이제 수급 이슈까지 붙으면서 HLB가 뭐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특히 뭐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보시면 엄청나게 뭐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어떤 제약 바이오 쪽은 이런 강한 이슈가 있는 종목 외에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뭐 최근 들어서 뭐 알테오젠 같은 코스닥 시총 좀 상위 네. 그런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용 삼성 이제 회장의 어떤 이제 이번에 어떤 무죄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런 어떤 호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이제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수급적으로 상당히 뭐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미장에서 이제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뭐 상당히 뭐 강한 상세가 나왔습니다. 뭐 각각 이유는 달랐는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주 펩트론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 나오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어떤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단기적인 일라이 릴리의 어떤 뭐 급등 이슈로 인한 어떤 그런 단기적인 어떤 급등, 어떤 상승보다는 네. 뭐 저희 뭐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슈가 있는 그런 일정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오히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제약 바이오의 상승은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5월에서 6월로 이제 또 연기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실질적으로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할 때 그때 이제 저는 모두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재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 하면 저도 팀장님과 똑같습니다. 셀트리온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슈가 이번에 상당히 많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상장이긴 한데 이제 미국의 나스닥 상장 이제 신청 상장 계획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 이제 셀트리온 됐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출시가 2월 말에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떤 외인의 또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과의 어떤 합병 이슈가 이제 5개월 이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이쪽을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자, 어떻게 보면 반짝하는 그런 재료보다는 지속적인 일정을 좀 체크해 가면서 긍정적인 제약 바이오 부분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인데요. 이게 찬물과 뜨거운 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반도체는 잘 가는데 한국 반도체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라서 왜 우리만 그런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님 한 줄 평은요?
저도 의문입니다. 저도 의문. 근데 결국엔 간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 믿음을 갖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팀장님은요? 투자자의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보자. 아무래도 제가 좀 풀어드리지 않을까.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잘 못 가는 그런 이유가 어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빠진 것이 좀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제2의 엔비디아라고 하죠. AMD, 즉 HBM 섹터의 어떤 대장 AI 칩들의 대장 종목들인데 그 종목들하고 너무 지금 온도차가 큽니다. 한국의 이러한 그 반도체 섹터는요. 근데 저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XL, 뭐 온디바이스 AI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HBM으로 다시 좀 돌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뭐 작년에 뭐 엔비디아의 AI 칩의 어떤 수주로 SK 하이닉스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러한 어떤 매출이 잡히는 것들이 이제 올해 1분기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장비주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1분기의 어떤 실적의 숫자로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저희 반도체 장비주부터 뭐 상당히 강력하게 뭐 시세가 나왔었는데 기대감으로 우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이 숫자로 증명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숫자로 증명이 안 되는 그런 기업은 뭐 당연히 내릴 거고 숫자로 이제 증명이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그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겁니다. 명확하네요. 네. 네, 실적으로 보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그런 한 해라고 보고 있는데 예. 1분기 실적 이제 발표가 아무래도 3개월 뒤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긴 남았는데 단기적으로는 2월 21일 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는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인가요? 그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800로 이제 올리면서 미잔스 거의 $700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전까지 반도체가 좀 상승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눌리면은 저희에겐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는군요. 예, 지금부터라도 보시는 게 좋은 전략. 지금부터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저 PBR 같은 지금 정부가 정책으로 인해서 외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이 기술주에서 너무 그런 저 PBR 섹터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급적인 공백이 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어차피 돌아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 섹터를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신다면은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 부분인데 뭐 한미반도체나 HPSB 그렇죠. 예, 그런 핵심이죠. 어떤 HBM 반도체 장비 핵심 섹터 그런 종목들을 눌림에 오히려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팀장님께서는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자. 객관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객관적으로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모든 욕은 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팩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든 우리 시청자분들이든 한국 사람이라는 걸 떼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종목이랑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중에서 무엇을 살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매매를 엄청 잘해요. 완전 투기꾼이에요. 네. 그럼 한국을 사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매매를 잘 못해요. 막 뉴스를 못 보고 막 손절도 못해요. 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을 사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전 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내가 실력이 없을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이 지택목이 되는 거지 기대 수익률이랑 보유기간을 줄이는 척도는 아니다. 그래서 한간에 막 고퍼주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확실히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보다 퍼가 낮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퍼가 15에서 20 정도 되고 PBR도 우리나라가 제일 낮죠. 미국보다 거의 5분의 1가량이죠. 근데 미국은 엔비디아가 80, AMD는 330, 뭐 애플이나 TSMC는 거의 30에서 40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야 되지만 이제 매매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퍼는 퍼에 지나지 않는다.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성장성을 봐야 된다. 그럼 그 성장성은 어디가 있냐라는 거죠. 만약에 챗 GPT나 AI를 우리나라가 선도해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만든 챗 GPT가 정말 세계를 휩쓸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GPU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없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GPU를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다. 라고 하면 자금이 다 우리나라로 올 겁니다. 근데 AI 대장, GPU 대장 어딘가요?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게 아쉬운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내수보다는 수출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외 뉴스에 좀 밀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여기까지는 다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죠.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건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지금 위로가 안 되겠지만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2024년 상반기 제일 약한 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불과 3개월 전, 6개월 전에 코스닥이 바닥 대비 반등률 1위였습니다. 예. 이게 참 다들 빨리 있더라고요. 좋은 거를.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뉴욕 시장, 유럽 시장 대비해서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위기를 기회 삼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은 어떤 거 볼까요? 네, 우선 저도 한미반도체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겹치네요.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오테크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안정적으로 이제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 위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 관련해서 반도체 공정 장비 관련해서 둥글둥글하게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좀 이오테크닉스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업황 대비해서 실적도 견조한 부분이고 기술적 이제 박스코 하단부에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안정적이니까 매매 잘 못하신 분들은 이오테크닉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반도체까지 알아봤습니다. 원래는 맞춰야 되지만 지금 시장 상황상 2차 전지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 관점이라서 코스닥이 0.8에서 0.6까지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 2차 전지 지금 움직임에 대한 의견을 짧게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주 에코프로 계열 같은 경우에는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우선 그렇게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엔캠을 봤거든요. 엔캠. 예, 전해질 관련 셉니다. FA50법 관련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쪽도 저는 좋게 봤습니다. 아무래도 리튬 배터리의 어떤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나 제일 세요, 지금. 중요하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안타깝게 지금 준비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강하게 거의 뭐 상한가 가는 것 같은데. 그쵸. 예.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차세대 배터리, 그 다음에 LFP 쪽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경쟁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쪽도 네. 한번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팀장님은요? 네,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수급동을 보면은 전 차티스트가 아니지만 차트는 분명 봅니다. 근데 일단 쌍바닥 다져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업황 턴어라운드 언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3분기, 4분기 된다고 하고 있고 리튬 가격도 그때 반등을 한다고 있지만 과연 100%가 어디 있을까요? 꾸준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게 2차 전지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슈가 없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다가 이슈만 나오면 개인이 접근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서 결과에 팔아라. 그래서 뉴스가 없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다가 뉴스가 나왔을 때는 개인 투자 사는데 뉴스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안 산다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은 이 업황 턴어라운드를 보고 자신들의 트레이딩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기술적 위치와 수급동에 봐서는 나쁘지 않지만 기대 수익률은 짧게 보시고 업황 턴이랑 리튬 가격 반등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드라이빙을 걸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세계 이슈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전략으로 해서 종목별 그리고 기술적, 수급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